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개인의 정말 놀라운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역경 또 절망 속에서 신앙과 희망을 찾아 나선 분인데요. 바로 이피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은 분의 생생한 증언이더라고요. 단순히 사건 나열이 아니라 뭐랄까 한 인간의 깊은 내면, 그 변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차별 속 어린 시절, 또 방황했던 청년기,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까지 정말 파란만장하죠. 그렇죠.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그 유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법정 문제에 휘말렸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둘, 아버지가 둘인 그런 복잡한 가정 환경이었고요. 네, 흔히 말하는 콩쥐팥쥐 같은 환경이었달까요? 국소 공장 일을 해야만 겨우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차별 속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컸고요. 그랬군요. 그런데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중학교 가서는 또 가난 때문에 납부금이나 교복 문제 같은 걸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막 싸움도 하고 다니고 그나마 태권도 같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었다고는 하는데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 생각이 결국 청년기 방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돈을 벌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더라고요. 공산장 잡부, 보험회사, 심지어 탄광까지. 배 타려고도 했었고 술집 DJ까지. 맞아요. 결국 그 술집 DJ로 일하면서 뭐랄까 좀 퇴폐적인 밤문화에 깊이 빠졌다고 해요. 술, 담배로 건강은 당연히 나빠졌고요. 가족에 대한 원망도 계속 쌓여갔고. 네, 명절에도 혼자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외로움을 달랬다고 하니 참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 1억 원 통장을 들고 따라다닌 여자가 있었다는데. 진짜요? 네, 근데 그 여자분 대신 당시 사귀던 DJ 여사친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목표가 그렇게 강했는데도 말이죠. 그러게요.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돈보다 다른 걸, 어쩌면 진정한 관계 같은 걸 더 원했던 걸까요? 아무튼 결국 서울 올라와서 포장마차, 화장지 장사, 채소 장사 다 실패하고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군 생활 중에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코피가 자주 나고 몸에 통증이 있고 심지어 혈뇨까지 봤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큰 병의 전조였던 거죠. 제대하고 나서 또 돈 벌려고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과로를 하다가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진단명이 만성 신부전증이었죠. 신장이 이제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병인데 일주일에 2번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투석 비용이 한 번에 11만 원, 그러니까 16년 전 기준으로요.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래서 결국 치료 포기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치료를 포기한다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네, 체중이 45kg까지 빠지고 그냥 방에 누워서 죽음만 기다리는 상태였다고 해요.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반전이 찾아오나요? 그래서 주의 종,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삶이 좀 나아졌나요?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시련은 계속되는데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다방을 차렸는데 이게 또 잘 되나 싶더니 큰 화재로 전 재산을 날리고 그 뒤엔 수해까지 겪어요. 정말 엎친데 덮친 격이네요. 네. 게다가 10년 동안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던 여자친구마저 이제 신장 이식에 희망이 잘 안 보이니까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여자친구까지. 그럼 다시 절망에 빠졌겠네요. 그렇죠. 다시 술, 담배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하니까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선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좌절 속에서도 결국 다시 신앙을 붙잡으려 했다는 점이에요. 다시 기도원을 찾아서 과거에 했던 그 주의 종 서원을 떠올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합니다. 신학교요? 당장 생활도 어려웠을 텐데. 맞아요. 등록금 153만 원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는데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어떻게 알고는 기적적으로 그 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네, 근데 신학교 생활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가정불화도 있었고 건강은 계속 나빠져서 원래 173cm였던 키가 158cm까지 줄어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키가 15cm나요? 아니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네, 거의 뼈만 남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같이 공부하던 동기 학생 회장이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동기 하구가요? 네, 처음엔 다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전체가 나서서 막 찻집도 운영하고 헌금 걷고 바자회 열고 졸업여행까지 반납하면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우와, 학교 공동체가 전부 나섰군요. 그렇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1년 후배가 신장을 기증하기로 하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부모 자식 간보다 더 잘 맞는 걸로 나온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참 드문 경우죠. 세상에,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거의 모르는 후배가 생명의 일부를. 맞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어떤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험이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서 이분의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건강을 회복하신 거군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남은 생명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얻은 감사가 정말 깊게 느껴집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의지, 또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지지했던 공동체의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온 그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육체적, 영적 회복. 정말 놀라운 여정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도움이나 공동체의 힘이 발휘되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